안녕하세요.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년 여성의 탈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 여성 하게 되면 한 40대, 50대 이제 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젊어져서요, 한 60대까지도 중년 여성이라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중년 여성 탈모의 원인을 말씀드리면 이제 폐경 전과 후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폐경 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여성형 탈모 편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폐경 후, 그러니까 갱년기 때 여성의 탈모는 과연 원인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국의 어떤 각종 자료들을 다 찾아보면 이구동성을 하고 있는 얘기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레벨이 떨어지니까 탈모를 유발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원래는 털의 성장기를 길게 함으로써 모발을 두껍게 하고 성장 사이클을 길게 가는 건데, 이게 떨어지니까 성장기가 줄어들고 당연히 이제 모발은 가늘어지고요. 성장 사이클이 줄어들면서 빨리빨리 턴오버가 되는 거니까 탈모가 유발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가 좀 정확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안드로겐과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안드로겐은 탈모를 일으킨다고 명확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피나스테라이드라고 안드로겐 DHT라고 요거를 차단하는 약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드로겐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요소죠. 우리가 폐경이 되게 되면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가 이제 레벨이 떨어지게 되는데, 당연히 안드로겐은 원래 이제 그대로인 거죠. 기본적인 약간의 지식을 좀 더 말씀드리면, 호르몬은 우리가 수용성 호르몬, 지용성 호르몬 이런 게 있습니다. 수용성 호르몬은 물에 잘 섞여서 잘 운반이 되는 거고요. 지용성 호르몬은 이제 물과 잘 섞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호르몬이 기본적으로 작용하려면 혈액을 타고 타겟 올간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지용성 같은 경우는 물에 잘 섞이지 못하니까 캐리어라고 하는 운반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호르몬, 이 섹스 호르몬은 반드시 운반체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섹스 호르몬 자체가 지용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스스로 물에 녹아서 섞여서 어디로 옮겨가고 이러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참고로 우리가 성호르몬의 운반체는 SHBG라 해서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그 운반체 캐리어 역할을 하는 거죠. 갱년기가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에스트로겐 레벨이 원래는 5개였는데 1개가 됐다라고 했을 때, 반면 안드로겐은 원래 그냥 5개 그대로고요. 그러면 밸런스 자체가 지금 깨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안드로겐은 많고 에스트로겐은 적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성 호르몬인데요. 얘가 운반되려면 결합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숫자가 많은 안드로겐이 훨씬 더 결합할 찬스가 높고요. 그러면 안드로겐 역할이 더 커지는 거죠. 안드로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털의 성장기를 줄게 합니다. 그래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털의 성장 사이클이 빨라지는 거죠. 보통 이제 털의 성장 주기를 보면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가지고 성장기 2년에서 6년, 퇴행기, 휴지기 각각 2주, 3개월 이렇게 돼서 돌고 있는데, 뭐 성장기가 예를 들어 한 6개월밖에 안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갱년기 때 원인은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안드로겐이 그 운반체인 SHBG에 결합할 확률이 높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임신 중과 후, 그러니까 임신 중에 이제 모발이 도리어 두꺼워지고 좋아지는 거는 에스트로겐 레벨이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안드로겐과의 경쟁 관계에서 SHBG에 결합할 확률이 에스트로겐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안드로겐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모발이 성장기가 길어지면서 모발이 두껍고 좋아지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산 후, 출산을 바로 한 직후에는 급격하게 이제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안드로겐이 SHBG에 결합을 많이 하게 돼서 산후 탈모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요게 정확한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통 산후 탈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역적이죠. 다시 말해서 대부분 이제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 레벨이 밸런스를 이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좋아지고요. 물론 100% 그런 건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은 좋아지고,
갱년기 때 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트로겐 레벨이 다시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비가역적, 그러니까 좋아지지가 않죠. 탈모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인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패턴은 이것도 역시 이제 과거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패턴은 폐경이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제 동일하겠습니다. 가르마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쭉 탈모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머리의 탑이라고 그러죠. 제일 꼭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선 형태로 탈모가 진행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통 여성의 탈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르마를 중심으로 쭉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저는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서양 사람들은 그걸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탈모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중년 여성 탈모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이미 이제 가늘어져 있고 힘이 없는 기존 모발에 대한 치료와 이미 이제 탈모가 진행돼서 휑해져 있는 부위에 대한 치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모발에 대한 치료는 미녹시딜, 그 물약을 바를 수 있고 모발 영양제 선택해서 드시고요. 병원에 이제 내원하셔서 탈모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폐경이 되셨다면 여기다 추가로 해볼 수 있는 게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거죠. 그거 하나 있고, 이제 남성들이 먹는 그 피나스테라이드, 그 탈모약을 복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 탈모가 진행돼서 휑해진 그런 부위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스트레스를 하면 그거는 이제 모발 시기에는 대안이 없겠습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의 탈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